중학교 3학년 동화 2, 8과 본문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졸업을 앞두고 있죠. 마지막 스페셜 유닛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번 단어는 그렇게 복잡하고 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How will you be remembered? 수동태로 쓰여져 있네요.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첫 문장입니다. It was just a normal morning. It 할 때 비인칭 주어라는 것은 아마 중학교 공부를 성실히 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알다시피 비인칭 주어는 날씨, 시간, 온도, 거리, 명암 등등을 얘기하는 소위 뜻이 없는 그런 it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인칭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impersonal이라고 부릅니다. impersonal. 이 비인격적인 문법 용어로는 비인칭의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impersonal subject라고 하고 이걸 품사로 얘기하자면 비인칭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그 비인칭이라는 말이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칭하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상 지칭하는 대상이 따로 없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비인칭이 아니라 비지칭 주어 또는 비지칭 대명사로 불러야 된다. non-referential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해석되지 않는 it이고, 이 비인칭 주어랑 함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it이 가주어 it이죠. 가주어 it도 해석되지 않는 일종의 가짜 주어이고, 진짜 주어가 뒤쪽에 나올 텐데, 가주어 it인지 아니면 비인칭 주어인지 아니면 그냥 대명사인지 아니면 또 이때 강조구문인지, it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또 한 번씩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sat 앉아 있었고 his chair 의자에 to read the newspaper 신문을 읽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자, 신문은 당연히 newspaper이고 여기에 읽기 위해서이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이 정도쯤은 우리 중학교를 졸업하는 마당에 충분히 알 수 있어야죠. While he was drinking his coffee. 자, 이때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시간 부사절 접속사이죠. while 이하 부분이 시간 부사절인데,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참 종류가 많습니다. while, when, 뭐뭐 할 때 하면 when이고 뭐뭐 하는 동안 하면 while인데, 가끔 while을 써도 말이 되는 것 같고 또 when을 써도 말이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이 while은 동안에라는 말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뒤에는 보통 이렇게 진행형과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 뭐뭐 하고 있는 중에 라는 뜻으로 쓸 때는 while이고, 좀 정지한 느낌이 있을 때 뭐뭐 할 때 단순 시제일 때는 when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접속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시간과 관련되는 표현이긴 한데 이런 표현도 되고 저런 표현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제일 무난한 접속사로 as 같은 것도 있죠. While he was drinking his coffee, 커피 마시고 있는 동안, 당연히 여기에 있는 ing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분사 ing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안 헤드라인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사실 이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죠.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의 눈을 사로잡을 수는 없죠. 이렇게 의인화된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걸 물주구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 주어가 되어서 마치 사람이 하는 행동처럼 하는 이런 구문을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흔하죠. 헤드라인이 알프레드 노벨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땡땡, 여기 콜론이 있는데 이 콜론은 그 눈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그 헤드라인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제 앞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The Merchant of Death, 죽음의 상인, 죽음의 장사꾼, 콤마 동격이고 알프레드 노벨, 이 양반은 is dead, 죽었습니다. 죽어 있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썼네요. 자, 이 헤드라인이니까 여기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썼습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이 4번 문장에서 what이 두 번이 등장했습니다. 이 첫 번째 what과 두 번째 what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면 이제 상당한 문법 수준에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두 번째 what은 의문사라고 이제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의문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의문 대명사이겠죠. 그 정도까지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고등학교 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what은 뭐냐? 당연히 의문사 아니냐라고 생각되겠지만 아닙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때 what은 감탄사 what으로 쓰인 겁니다. What? 뭔가 이렇게 좀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는, 한마디로 외마디로 탁 외치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물음표로 붙어 있긴 하지만 감탄사의 what입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사전에 what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탄사 what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뭔가 질문하죠. 스스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Reading the article, 기사를 읽으면서 he dropped his cup, 컵을 떨어뜨렸고요. in surprise, 전치사 in과 surprise라고 하는 명사가 만나서 부사처럼 쓰이고 있죠. 놀라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여기에 ing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분사구문이다라는 것쯤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워낙 중요하게 많이 다뤘던 문법이죠. 자, 그런데 이 분사구문을 만나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항상 이거를 부사절로 바꿔보려고 하는 습관이 좀 있죠. 물론 이런 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부사절을 또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접속사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모를 때는 as 붙이면 제일 좋죠. 그리고 생략된 주어는 뒤에 he라고 있으니까 he이고, 자, 그리고 이 reading이라고 하는 이 현재 분사, 이 분사의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간도 역시 주절에서 과거 시제라는 걸 찾았죠. 그래서 reading, read의 과거형인 read라고 썼고 나머지 목적어는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럼 as he read the article 이렇게 표현하면 부사절 절로 잘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꼭 이 자리에 as라고 써야 될까요? 아니겠죠? 이 앞과 뒤를 연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면 as 아니라도 다른 접속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읽고 나서 after도 괜찮고 읽어서 뭐 이유를 나타내는 거라고 한다면 because라고도 될 수 있겠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는 거니까 또 뭐 읽는 동안이라고 한다면 while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읽을 때라고 한다면 when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접속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꾸시오 하는 문제에서는 사실상 어떤 고정된 정답이 없습니다. 접속사는 뭘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의미만 통한다면. 그리고 이 분사구문을 쓴 말한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사구문을 가지고 부사절로 바꾸는 문제에서는 항상 접속사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이 논란이 될 만한 문제를 출제할 때 당연히 논란거리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보통 다양한 답들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접속사를 이용하시오라든지 보기에 어떤 단어를 주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좀 근본적인 그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분사구문을 사용했는데 아니 처음부터 뜻을 분명히 밝혀주고 싶으면 접속사의 의미를 밝혀주고 싶으면 이런 as를 쓰거나 after를 쓰거나 because를 써서 이렇게 절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분사구문을 썼다는 얘기는 뭔가 좀 생략을 하려고 한 거죠. 길이를 좀 압축하려고 한 거나 아니면 굳이 이런 접속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 표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분사구문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인 겁니다. 표현 방법인데 이렇게 그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놓은 이런 분사구문의 표현을 꼭 굳이 이 문법을 따져가지고 분사구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은 약간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after를 넣든 while을 넣든 when을 넣든 그거는 읽는 사람이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일종의 좀 여지를 남겨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선생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마치 모든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연습하고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His coffee spilled all of his clothes and desk. 커피가 쏟아졌답니다. spill 하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방금 여기서는 커피가 주어가 되니까 쏟아졌다 이죠. 그리고 어디에 쏟아졌냐면 모든 옷과 그리고 책상 곳곳에 all over 위에 곳곳에 이곳저곳에 쏟아졌습니다. 자, spill이 타동사를 쓰면 뭐뭐를 쏟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 spill의 과거형이 spill에다가 spilled도 있지만 같은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spilled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형도 spilled와 spilled가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등이 접속사 나오죠. He couldn't take his eyes off the newspaper. 신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take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his eyes 그리고 off인데 이 구성이 어떻게 조합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take는 당연히 동사죠. 동사 중에서도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뒤에 목적어를 취하니까 타동사이죠. 자, 그러면 목적어 나왔고 그 뒤에 있는 off는 전치사일까요? 부사일까요? 그렇죠? 바로 뒤에 명사랑 함께 쓰였죠? 명사 앞에 쓰여지는 거니까 전치사 of이겠습니다. 자, take와 off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단어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이어동사 보통 이렇게 동사인데 단어가 두 개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걸 이어동사라고 하고 여러 개 모인 거를 다어동사라고 하겠죠. 그 이어동사의 하나인 take off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다른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The airplane 비행기가 took off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이륙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 took는 당연히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off가 붙었네요. 이 off는 뒤에 역시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단독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부사이겠네요. 그러면 방금 여기는 부사와 자동사가 결합된 이어동사입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부사 수반 자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예로 he took his
shoes off.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He took his shoes off. 자, 방금 이 문장은 조금 구조가 달라졌죠. 그는 신발을 벗었다인데 took는 동사 중에서도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타동사이겠습니다. 그리고 off는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여기는 타동사와 부사가 결합된 이어동사이네요. 이걸 이름하여 부사 수반 타동사 이렇게 부르면 아주 유식한 티가 팍팍 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죠. 이때 take는 당연히 타동사인데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off가 단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the newspaper라는 명사랑 함께 쓰여서 명사 앞에 쓰인 전치사이죠. 그러면 방금 여기는 타동사에다가 전치사가 결합된 이런 구조이네요. 그럼 이걸 이름하여서 전치사 수반 타동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같은 모양인데 이어동사 안에서도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은 뜻이 약간씩 좀 다르죠. 품사도 달라지면서 의미도 약간씩 달라진다. 이런 다양한 모양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어동사라고 한다라는 것만 참고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The article was about his own death. 그 기사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about은 전치사죠. 전치사로 쓰였을 때 about은 뭐뭐에 관한이고 부사로도 about이 쓰이죠. 부사 about 하면 약, 대략 이런 뜻이죠. about 100 그러면 약, 대략 한 100 이런 뜻이 되죠. 그때는 부사입니다. It said 할 때 이때 it은 기사겠죠. 그 기사가 말했습니다. 말했다기보다는 그 기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라는 말이죠.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네요. 자, 노벨이 had died in France. 프랑스에서 죽었다라고 신문기사에 써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써 있었던 거는 과거. 그 아침에 기사를 읽으면서 발견한 거니까. 반면 신문기사가 나오기 전에 노벨이 죽었다라는 거니까 시간이 더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 대과거라고 썼습니다. 신문 기사에 실린 것보다 그 이전, 과거보다 더 빠른 과거를 표현할 때 이걸 대과거라고 하죠. 형태는 had pp입니다. 뭘로 죽었냐면 a heart attack, 심장병으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망의 원인을 나타낼 때 전치사 from을 씁니다. of를 쓰기도 합니다. Oh my goodness 감탄하고 있죠. Am I dead? 내가 죽었다고? Catching his breath 분사구문 또 나왔습니다. ing 그러면 적절한 부사절로 한번 바꿔볼 텐데 지금 이 내신 콘서트라는 책에서는 after로 바꿨네요. 선생님은 as로도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고 숨을 고르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when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while도 괜찮겠죠. 참고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while이라는 전치사는 접속사는 주로 진행형 시제랑 같이 많이 쓰이니까 만약에 while을 쓴다면 while he was catching his breath 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숨을 고르면서 노벨은 kept reading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문법 하나 또 더 알고 갑시다. 만약에 이 부사절로 바꿔서 as he caught his breath 라고 한다면 이때 he라고 하는 건 대명사 아니겠습니다. 이때 노벨을 쓰진 않죠. 노벨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같은 말을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대명사니까 대명사가 여기 있고 그럼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뭐죠? 그렇죠. 바로 노벨이죠. 그렇다면 이 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노벨이라고 해서 위치상으로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이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후행사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앞쪽에 있으면 그런 거를 문법용어로 선행사라고 하죠. 근데 뒤쪽에 있으면 이걸 후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만 알고 후행사를 모르면 안 되죠. 이 선행사라는 게 관계 대명사에서만 나오는 그런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가고 있는 그 분사니까 뒤쪽에 있으면 후행사, 앞쪽에 있으면 선행사. 간단하죠? Nobel kept reading. keep 동사 뒤에 있는 ing는 목적어 자리라서 동명사이겠습니다. 계속 뭐뭐하다. 이런 keep 같은 동사들은 뒤에 항상 목적어를 ing 형태로 취하되고 문법으로 정해져 있죠. Soon, 곧 부사. 그는 it became even more shocked. 자, 주어이고 동사 서술어이고 shocked라고 하는 주격 보호가 나왔네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는 현재 분사가 아닌 과거 분사로 쓰죠. shocking이 아니라 shocked입니다. shocking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일 때 쓰는 거고 이런 감정을 받은 거니까 shocked를 썼습니다. 여기에 more를 써서 비교급을 만들었네요. 더 놀랐습니다. 그 비교급 앞에 한 번 더 even이라고 하는 부사를 넣어서 비교급 강조를 썼죠. 비교급 강조는 중학교 때 워낙 단골 출제되는 단어니까 far, much, still, a lot, even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고 여기다가 very 같은 걸 섞어놨을 때 얘가 아니다. 얘 very는 원급을 꾸며줄 때 쓰는 거다라는 걸 참고로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다 참고로 way까지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way 역시 비교급을 강조하고 꾸며주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The article described him. 이때 him은 당연히 노벨이겠죠. 그 기사는 이 노벨을 뭐로 묘사를 하고 있었냐면 as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겠죠. The inventor of dynamite.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 And other dangerous objects for war. 전쟁을 위한 다른 여러 위험한 것들. 그러면 여기 and는 앞에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 덩어리 object 요거 두 개를 연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와 전쟁을 위한 다른 물건들의 발명가. 이 사람으로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It said 또 역시 이때 it도 대명사 it이겠죠. 지금 우리 it 구분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때마다 보겠습니다. 그 기사는 말했습니다. that. 자, 아까 위에서는 that을 생략하고 썼는데 여기서는 that을 썼죠. 명사절 접속사는 특히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는 흔히 생략하고 쓰는데 여기는 방금 또 났습니다. 보통은 그 구어체에서는 좀 생략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문어체, 글로 쓰는 언어에서는 주로 놔두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He had become rich.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사에 써 있네요. 역시 신문 기사에 쓰여진 것 과거, 부자가 된 거는 그 이전 대과거. 그래서 had pp가 됐네요. become은 당연히 become, became, become 3단면을 잘 알고 있죠. 부자가 되었습니다. From the death of other. 다른 사람들의 죽음으로부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을 죽여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He couldn't believe his eye.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제를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 과거로 쓰고 있다 보니까 can't가 아니라 couldn't라고 해서 시제를 맞춰줬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It was true that. 자, 이제 우리 아까 it 구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으니까 한번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이때 it은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입니다. 뭐 시간, 날씨, 온도, 거리, 명암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빈증 주어 아니고 그리고 대명사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가짜 주어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자, 그렇다면 진짜 주어 찾아야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이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있는 절. 그래서 이 주어 자리를 이끌어주는 이런 접속사 that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면 되죠. 명사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주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가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거죠. That dynamite was one of his many inventions was true. 원래는 이렇게 됐던 건데 주어가 너무 길죠. 영어에서는 이런 긴 덩어리가 문두에 나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무거워지고 길어진 것들은 뒤쪽으로 빼고 그 자리를 빈자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가주어 it으로 채워넣은 그런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때 that은 생략하면 안 되겠죠. 다이너마이트는 이 사람이 만든 많은 발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혁신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네요. 아까 발명가는 inventor였고 발명하다는 invent이고 이거의 명사는 invention, 발명품이라는 뜻이니까 구분해서 다른 품사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one of 다음에 항상 복수 명사 나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요 절이 that부터 invention까지의 요 절이 만약에 요 주어 자리에 있다고 치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was true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써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이렇게 쓸 때 바로 앞에 있는 이 inven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을 보고 was가 아니라 were를 쓰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인 주어는 many inventions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가 그 사람의 발명품 중 하나였다라는 이 사실 절이 주어가 되면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마찬가지로 to 부정사가 주어이면 단수 취급합니다. 동명사가 주어이면 역시 단수 취급합니다. 문법에서 이런 절이나 부정사나 준동사 같은 이런 것들은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But he never imagined.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죠. that 명사절 접속사 또 나왔죠. 단골입니다. 당연히 imagin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이 that은 생략해도 되겠네요. The world would think of him. 세상이 이 사람을 자기를 뭐뭐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네요. 여기 would라는 조동사가 왜 들어가는지 모를까 싶어서 원래는 will 들어가는 자리죠.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인데 상상한 시점이 과거이다 보니까 그 과거의 기준으로 상상한 그 시점에서 보면 미래인데 그 기준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이 will의 과거형으로 바꿔서 would로 쓴 겁니다. 그 과거에서 바라볼 때 그 미래 시점, 그 세상이 자기를 the merchant of death, 이 죽음의 상인, 이 죽음의 장사꾼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네요. think of가 생각하다인데 이거랑 비슷한 말이 think about 이죠. 몸에 대해서 생각하다 라는 뜻인데 think of와 think about은 둘 다 뭐 자유롭게 바꿨어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동일하죠. 그런데 굳이 구분해서 써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할 때 그때는 think of를 씁니다.
새로운 걸 생각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없었던 거를 새롭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뭔가 어떤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 어떤 독창성이 있는 걸 떠올리는 거, 오리지널리티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think of이겠죠. 그래서 보통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럴 때는 think of지 think about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Nobel was deeply disappointed. 아주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죠. 역시 주어가 사람이고 주격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를 써야죠. 그 사람의 감정은 항상 과거 분사로 표현합니다. disappointing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How could this be?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This is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다. 이때 this는 역시 이거 이 신문 기사에 실린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한 그런 글을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네요. I'm not a merchant of death. 나는 죽음의 상인이 아니다. 장사꾼이 아니다. I want to be remembered in different way. 난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want라는 동사 뒤에 있는 부정사는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리고 수동까지 포함하고 있네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겁니다.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뭐 죽음의 상인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쪽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I want to be remembered as a person.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as도 역시 전치사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who 나왔네요. 당연히 that으로 바꿀 수 있고 생략하면 안 되죠. Who made the world better. 세상을 더 좋게 만든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who 앞에 콤마 안 찍혀 있으니까 우리 제한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뒤에서 이 person을 꾸며주고 한정해주고 범위를 좁혀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석을 달리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콤마가 살짝 찍혀 있어서 계속용법으로 썼다면 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해석이 좀 약간 달라지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He decided to change people's opinions about him. 그는 역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decide라는 동사 뒤에 있는 요 부정사도 역시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이 opinion에 s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 opinion이라는 말을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본 겁니다. 생각 자체는 한 개, 두 개 셀 수 없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인 거니까 A라는 사람의 생각, B라는 사람의 생각, C라는 사람의 생각 이것들이 다 모이면 각각 다른 생각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복수 개념으로 충분히 취급할 수 있겠죠. him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 him하고 앞에 있는 주어 him하고 사실 같은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im을 him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면 당연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엄밀히 따졌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등장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대명사를 썼고 만약에 어떤 특별한 대상이 한 명 더 나와서 어떤 남자가 한 명이 더 나왔다면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라서 himself로 써야 됐을 겁니다. 1888년에 프랑스의 한 신문이 mistakenly 실수로라는 부사입니다. report에 보도를 했네요. 알프레드 노벨의 죽음을 보도를 했습니다. 위에 아까 나왔던 그 기사가 사실은 잘못 나온 기사라는 얘기죠. The person who had actually died 까지가 주어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주격 관계대명사 실제로 죽었던 사람은 바로 자기 brother 루드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체적인 사람이 됐죠. 실제로 죽었던 사람. 역시 여기도 대과거 나왔습니다. 그 신문기사에 나왔던 것보다 그 이전에 누군가가 죽었을 테니까 죽었으니까 신문기사에 나왔겠죠. 그래서 시간이 더 빠르다라는 의미로 대과거를 썼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고 갑시다. 아까 위에서 who라고 하는 20번 문장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 중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는 어를 썼고 방금 여기 실제로 죽었던 사람 여기서도 어떤 사람을 꾸며주는 말이고 또 그 범위를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받는다고 반드시 특정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서점이 있는데 그냥 서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서점이 되니까 막연하죠. 근데 학교 앞에 있는 서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교 앞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서점으로 범위가 좁혀졌죠. 그러면 그때는 the bookstore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 앞에 만약에 서점이 여러 개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학교 앞에 한 서점이 3군데 있어요. 그러면 학교 앞에 있는 서점이라고 한다고 해서 특정한 대상으로 범위가 제한되지 않죠. 좁혀지지 않죠. 그래서 그때는 a bookstore라고 쓸 수 있는 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수식을 해줘서 학교 앞에 있는 교문 왼쪽에 있는 왼쪽에서 첫 번째 있는 그 서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밖에 없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더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느냐 부정관사 어가 붙느냐는 정해져 있는 대상이 있느냐 아니면 막연한 어떤 한 대상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코마는 당연히 동격입니다. Thanks to the report, 그 보도 덕분에 thanks to는 전치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전치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가끔 우리 전치사 구하고 구전치사랑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in the morning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the morning이라는 명사가 붙었습니다. 그런 이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이런 덩어리를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거고, 반면 전치사 자체인데 그냥 전치사인데 두 단어 이상 모여있는 이런 거 thanks to 이런 것들을 구전치사라고 하죠. 비슷한 예가 in front of라고 하는 어디 앞에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 있죠. 역시 단어 3개가 모인 거니까 얘네들도 구전치사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보도 덕분에 하지만 이런 거를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부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노벨은 결심했습니다. 하기로 결심했네요. 역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적 용법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얘가 왜 명사적 용법이 되는지를 모를까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부정사에서 용법 부분을 할 때 보통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해석이 아니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더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금 여기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명사지? 라고 이해가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위치를 보고 그 문장 속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문법적인 구조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노벨이 주어이고 dedicate가 서술어 동사이죠. 분사로는 이 decide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그래서 뒤에 있는 이 to do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그래서 얘를 문법적으로는 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사적 용법. something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something이 어떤 something이냐면 to contribute to the world,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것들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부정사입니다. 당연히 to contribute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이 용법이 좀 달라집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 방금 여기에 이 내신 콘서트는 to contribute 할 때 해석을 보니까 공헌하기 위해 라고 해석했네요. 그럼 여기서 끊고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본 거죠.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보면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고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 게 세상에 기여할 어떤 것, 이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고 또 문법적으로도 가능하고 또 보통 이런 형용사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이 부정사가 일종의 주어 동사 가질 때가 주어 동사 관계로 이어질 때가 있죠. 주술 관계 또는 동사와 목적어 관계로 이어질 때도 있고 또는 부사적 관계로 이어질 때도 있고 또는 동격의 관계로 이어질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something이 to contribute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주술 관계로 이어진 거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요럴 때는 선생님 말을 듣기보다는 학교 영어 담당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줬는지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특별히 언급 안 했으면 여러분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1895년에 he decided to use his money. 자기 돈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시 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부정사가 또 나왔네요. 노벨상을 만들기 위해 그러면 역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겠죠. 아니면 노벨상을 만들 돈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만들려고 돈을 쓰기로 써있다. 여기는 해석상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이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겠습니다. Originally 원래는 there were only 5 words. 원래는 5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only가 부사이죠. 자, 이 부사가 꾸며주는 게 뭡니까? 바로 뒤에 있는 5 word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부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고 가야 됩니다.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지만 한편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봐주세요. 6th award, 6번째 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왜 보통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부르는 거는 서수라고 하죠. 기수가 아니라 서수인데 이런 서수 앞에는 정관사 더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어를 썼네요. 막연한 한 대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상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떤 한 여섯 번째라는 의미로 부정관사어를 썼습니다. 여섯 번째 상이 원래는 5개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1968년도에 당연히 역사적 사실이라서 시제를 과거로 썼고 사람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by 누구누구가 있겠죠. 그 노벨상을 만든 위원회에서 추가를 했든지 아니면 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추가가 됐겠죠. 그 행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서 생략하고 썼습니다. 오늘날 when we think of Alfred Nobel, 알프레드 노벨을 생각할 때 자, 접속사 나왔고 이 when 이하는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뒤에 있는 절이 시간 부사절이겠죠. 알프레드 노벨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 think of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노벨상을 떠올립니다. 노벨상을 생각합니다. rather than dynamite 보다는 여기 있는 rather than은 일종의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접속사라면 뭔가를 연결하는 걸 텐데 연결하는 덩어리를 빨리 찾아야죠. 여기에 dynamite라는 말과 대꾸를 이루는 표현이어야 되니까 the Nobel Prize이겠죠. 자, 그럼 Nobel Prize를 생각합니다. dynamite보다는 이렇게 rather than 접속사는 일종의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걸 연결하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노벨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rather than 다음에 그냥 명사 붙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 자리에 we think of dynamite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여기 rather than 앞에 콤마를 찍어 놓은 걸로 봐서 온전한 절과 절을 이어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중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생략하고 이렇게 썼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동화 2, 8과 본문을 살펴봤고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고 또 분사구문 나왔고 또 다양한 표현들 뭐 부정사는 뭐 소용없이 나왔고요. 다양한 표현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을 한층 키워보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함과 이 스페셜 레슨만 더 공부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중학교 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